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10월 소매 매출이 발표됐는데 예상대로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예, 일단 미국의 10월 소매 매출 증가율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최근에 공개된 중국의 10월 수출 증가율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의 10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플러스 11.6%를 기록하면서 지난 5월에 15.2%를 기록한 이후 가장 양호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 중국 수출 증가율이 지난 7월을 저점으로 해서 3개월째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나 또 증시에 있어서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의 개선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지난 9월에 7개월 만에 플러스 증가세로 선회하도록 했고요. 또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으로는 역시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대유럽 수출은 지난 10월에 전월보다 2.7%포인트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을 하면서 재정위기 여파로 유럽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난 10월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월보다 3.5%포인트나 개선된 9.0%를 기록하면서 20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대미국 수출 증가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소비 활동이 이전보다 분명히 활발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간밤에 공개된 미국의 10월 소매 매출은 샌디의 그 영향으로 전월보다 부진을 했지만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대부분의 전망을 이루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소매 매출 증가율 계속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소매 매출은 10월에 전월보다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또 운송을 제외한 소매 매출 역시 전월과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4개월 만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매 매출 증가율의 추세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해주는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소매 매출은 지난 6월에 3.5% 증가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증가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역시 미국의 소비 활동이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나 경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월에 소매 매출이 좀 타격을 입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 회복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슈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재정절벽 이슈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향후 미국 소비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공개된 소비 심리 관련 지표들의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의 실물 소비의 회복세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 2008년 2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고, 특히 11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의 경우에는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에 걸쳐서 80포인트 선을 넘어서는 등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침체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의 소비 심리 개선이 추세적으로 진행되면서 실물 소비의 회복에
회복세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국제유가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배럴당 100달러 선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적인 추이도 미국의 소비 회복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밤 공개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플러스 0.1%를 크게 하회하면서 2개월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은 그만큼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 2009년 6월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난 이후의 평균치인 플러스 0.3% 수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하회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미국 경기, 특히 소비와 관련해서 가계의 소비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가계가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소비의 회복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순 이후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 등 연말 연초 계절적인 효과도 미국 소비 부분의 회복세가 좀 더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그리고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재정 위기, 불안감으로 다소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미국 소비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증시의 하방을 든든히 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시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등락을 반복하다가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역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제도 나타났듯이 코스피의 반등 시도, 반등폭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 전반이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제의 반등이 연속성을 갖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역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매매 정도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4분기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건강관리, 유틸리티 업종 정도로 관심은 상당 부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